여기 한 늙은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농장 동물들 앞에서 열정을 다해 연설을 하다 숭고한 죽음을 맞고 동물들은 돼지의 죽음에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죠. 동물들은 늙은 돼지가 죽기 전 토해내듯 꺼낸 말들을 떠올립니다. Few of us will ever know the blessings of a peaceful old age. 동물들은 보다 평화로운 앞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동물들의 선택은 정말로 안락한 미래를 약속해 줄까요? 지금부터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가 3위로 뽑힌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농장 주인 존스는 최근 술에 빠져 지냅니다. 유능한 농부였지만 한 재판에서 돈을 잃으면서 낙심한 것이 원인이었죠. 존스는 허구한 날 술집에서 술을 퍼마셨고 자연스럽게 농장 일에는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존스의 채찍질로 하루를 보내던 동물들은 이제 술주정까지 부리는 주인을 완전히 정을 떼고 현명하고 늙은 돼지 메이저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늦은 밤 몰래 외양간에 모입니다. 동물들은 성격에 따라 자리를 찾아 앉는데요. 돼지들은 앞자리에 앉고 그 중에서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메이저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돼지 나이로 12살이니 농장 돼지로서는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는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깨달은 것을 툭 터놓고 알립니다. Will ever know the blessings of a peaceful old age. 메이저의 말에 농장 동물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떠올립니다. 닭들은 어린 자식들을 낳는 족족 빼앗겨야 했고 말은 힘이 다하면 도살장에 끌려가야 했죠. 힘없는 어린 동물들은 추위에 떨며 겨울을 버텨야 했고 돼지들은 한 살이 되면 거의 모두 죽음을 맞았습니다. 메이저는 부르짖습니다. Is this farm too poor to support us all? 메이저는 그렇지 않다고 농장이 아무리 부유해질지라도 동물들은 노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죠. 그는 이제 자유를 되찾을 때라고 말하며 동물들의 사기를 높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는 반란에 앞서 주의할 것이 있다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We animals are brothers. All animals are equal. 그리고 인간의 악행을 따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설파하죠.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떠올립니다. 잊고 있었지만 죽을 때가 되니 꿈에 나타났다며 목 놓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오리니 압제자 인간을 몰아내고 영국의 풍요로운 들판 위를 우리 동물들만 걸어다닐 그날을 다가올 황금빛 미래에 대한 나의 즐거운 소식에 귀 기울여라. 동물들은 모두 소리 높여 노래를 따라 부르고 메이저는 그런 동물들을 자랑스러운 듯 바라보다 죽음을 맞습니다. 메이저의 죽음에 크게 충격받은 동물들은 모두 굿을 피우며 그의 죽음을 추도하는데요. 동물들의 소리에 잠에서 깬 존스가 하늘로 총을 쏘자 모임은 허겁지겁 끝이 납니다. 머리가 영특하지 않은 동물들은 메이저의 유언을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두뇌가 좋은 돼지들은 메이저의 말을 통해 완전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고 술에 취한 존스가 밥마저 챙겨주지 않자 메이저가 말한 대로 반란을 꾀하죠. 존스는 동물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언제나 그랬듯 채찍을 드는데요. 순순했던 예전과 달리 반란을 마음먹은 동물들을 길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존스는 그렇게 자신의 농장에서 쫓겨나고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농장에 다시 찾아가죠. 하지만 동물들도 마음을 다졌습니다. 스노볼은 총지휘를 맡아 계책을 구상하고 동물들은 스노볼의 지시에 따라 인간들을 다 함께 공격하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자라지만 엄마는 스킬러는 잿더미 속으로 숨고 나폴레옹은 몸을 사립니다. 존스는 총을 쏘며 동물들을 제압하려 하는데요. 스노볼은 존스에게 어쩜 달려들고 그런 스노볼을 힘센 말 복서가 도우며 순식간의 전쟁은 동물들의 승리로 끝이 맺죠. They had casualties to mourn, and those who died left children to be cared for. 동물들은 존스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존스의 집을 점령합니다. 존스의 집에 걸린 채찍들과 칼, 가위 등 동물에게 해로운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날 밤 동물들은 그 도구들을 모두 불태우며 메이저와 불렀던 반란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릅니다. 존스의 집을 모두 둘러본 동물들은 메이저의 뜻을 이어받아 인간의 것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하는데요. 나폴레옹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폴레옹은 집을 살펴보던 중 존스가 기르던 사냥개의 새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기로 마음먹죠.
후대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뜻을 가진 나폴레옹과 달리 스노볼은 지금 세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스가 두고 간 책으로 알파벳을 공부한 스노볼은 농장 이름을 장안농장에서 동물농장으로 바꾸고 모두가 보고 동의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중요 장소에 크게 적어두죠. 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두 번째, 동물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세 번째, 네발 동물은 착하고 두발 동물은 나쁘다. 네 번째,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다섯 번째,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닭과 오리들은 특히 이 3번, 네발 동물은 착하고 두발 동물은 나쁘다 해서 분노하는데요. 스큘러는 날개도 다리라고 말하며 새들도 네발 동물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설명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3번만큼은 제대로 이해한 머리 나쁜 양들은 네발 동물은 착하고 두발 동물은 나쁘다만 주구장창 외칩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오로지 동물들만이 운영하는 동물농장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동물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눠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특히 힘이 센 복서는 많은 동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존경의 대상이 되죠. 스노볼은 인간의 도구를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쓸 수 있을지 연구하고 동물들은 스노볼의 지시에 따라 도구를 사용해 농장일에 힘씁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교활한 나폴레옹과 스큘러까지도 노동에 참여하죠. 다만 두 돼지는 젖소에게서 얻은 우유를 다른 동물들이 먹기도 전에 한 동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 동물들은 인간 밑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냅니다. The fields yielded richly, and they were cut and gleaned with diligence and devotion. 동물들은 매주 화합이라고 부르는 총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통해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안건을 제출하는데요. 안건을 제출하는 건 언제나 돼지들이죠.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의견이나 안건을 내놓는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스노볼은 자신들의 혁명이 성공했음을 온 동네에 소문내길 원합니다. 비둘기들은 스노볼의 뜻에 따라 앞장서서 다른 집 동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운명에 만족하는 동물들은 소식을 웃어 넘기거나 크게 충격받는 한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물들은 소식에 동요하고 자극을 받습니다. 스노볼의 오랜 노력 끝에 똑똑한 몇몇 동물들은 알파벳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능이 그리 높지 않은 동물들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심지어 이해하기 편한 지식만 지겹게 반복하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동물들은 가을 동안 농장에서 많은 수확물을 얻었지만 겨울이 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노볼은 농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차를 연구합니다. 풍차를 세운다면 세우는 동안은 힘들지라도 세운 이유는 모든 동물들이 분명 훨씬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 많은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결전의 날, 스노볼은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자신이 오래도록 계획한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다만 그것을 진행할지 말지는 동물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대로라면 모든 권력이 스노볼에게 쏠릴 것이라 예상한 나폴레옹은 비겁한 수를 쓰기로 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쓴 수는 스노볼의 계획을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죠. 그것도 통하지 않자 나폴레옹은 결국 오랜 기간 길들인 사냥개들을 이용해 스노볼을 무력으로 쫓아냅니다. 사냥개들이 쫓아오자 스노볼은 깜짝 놀라 죽지 않기 위해 달립니다. 그리고 스노볼은 동물농장에서 자취를 감추죠. 스노볼이 사라지고 동물농장의 책임자는 자연스럽게 나폴레옹이 됩니다. 언변이 좋은 뚱보 스큘러는 나폴레옹의 신복이 되고 Snowball is a traitor. What was he really planning? To bring back Jones? 나폴레옹은 두려움에 떠는 동물들에게 스노볼이 존스의 비밀스런 협력자였다고 거짓말하죠. 하지만 동물들은 스노볼이 존스와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폴레옹의 말에 반박하려 하는데요. 그때 아는 것이라곤 한 문장밖에 없는 양들이 늘 주구장창 외치며 다른 동물들의 토론을 막고 그 틈을 타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계획안을 들어올려 풍차를 설립하게 놀아 발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계획안이 그럴듯하고 쓸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노볼의 의견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단지 스노볼을 쫓아내려는 목적 하나 때문이었죠. 그렇게 풍차 설립은 시작됩니다. 머리 좋은 돼지들은 관리직을 맡고 다른 동물들은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특히 복서의 존재는 어마무시합니다. 다른 동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돼지의 감시 아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렇듯 모두들 버거운 노동에 혹사하는데도 불구 수확량이 모자랐던 걸까요? 배급량은 쥐꼬리만큼 나오고 반면 어째서인지 돼지들은 충분한 양을 받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복서는 돼지들의 행동에 연연하지 않고 친구 벤자민과 함께 남들보다 더 일합니다. 복서는 입버릇처럼 내가 더 일하겠다고 외치고 정말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까지 일하죠. 적은 배급량에 늘어난 업무량까지 동물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게 힘 빠지는 매일을 보내던 어느 날 동물들은 돼지들이 존스의 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심지어 돼지들은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들의 행동은 재빠르게 소문나죠.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는 것은 규칙과 다른 것이 아니냐며 지난날 스노볼이 썼던 규칙을 확인하는데요. 어째서일까요? 분명 달랐던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동물들이 곧 항복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무리 수확이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농산물 이외의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상인 윈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윈퍼는 물자를 차에 수북이 실어 동물농장으로 향하고 나폴레옹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동물들은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동물농장에 찾아온 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들의 마음을 눈치챈 스퀼러는 재빨리 입을 놀려 나폴레옹의 입장을 대변하고 암탉들의 희생을 강요하죠. 한편 닭들은 마침 봄에 병아리를 까기 위해 알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륙이라고 따지며 존스가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반란과 비슷한 일을 벌이는데요. 닭들의 반란으로 상황이 변하기에는 나폴레옹의 힘이 이미 너무나도 강해져 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닭들이 동물농장을 파괴하려 했다며 그들을 공개 처형하고 이외에도 반란을 꿈꾼 자들을 하나둘 모아 그날 오후 스노볼이 써둔 규칙에는 또 다른 예외사항이 추가됩니다. 동물들은 존스가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맞는 피비린내에 몸서리칩니다. 그리고 슬픔을 가득 담아 메이저와 함께 불렀던 반란의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We have no more use for that song under penalty of death. 나폴레옹은 이제 혁명은 끝났다며 노래마저 금지시키고 인간과의 거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물농장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납득자나 압니다. 분명 이쯤 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Have you seen a windmill? 풍차까지 거의 다 지어가죠. 마을 사람들은 질투심에 불타고 동물농장을 없애기 위해 도구를 하나둘 들고 동물농장으로 향합니다. 곧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소식에 나폴레옹은 급하게 동물들에게 전투를 알립니다. 동물들은 이번에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단단히 전쟁을 준비하고 인간이 쳐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그들을 공격하죠. 한편 나폴레옹과 스퀼러는 이번에도 몸을 숨긴 채 사태를 바라만 봅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맹렬하게 동물들을 공격하고 복수는 무릎에 총을 맞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하나둘 힘을 잃어가죠. 나폴레옹은 이대로는 지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사냥개들을 부르는데요. 늑대와 같은 사냥개들 덕분에 분위기는 단번에 뒤집어지고 동물들은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그렇게 동물들이 승리에 환호하려는 그때 갑자기 풍차가 폭파되죠. 수많은 동물들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쌓은 풍차는 어째서인지 무너졌죠. 사람들은 벽을 얇게 지어 올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짓이라고 말합니다. 벽이 얇아서였든 사라진 스노볼의 짓이든 동물들은 힘겨운 재건축에 다시 한번 투입됩니다. 복서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재건축에 힘쓰죠. 하지만 돼지들은 동물들의 힘을 이용해 편한 길을 찾아내고 다른 동물들은 적은 배급량에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 안락한 곳에서 맛있는 것을 그득히 먹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나폴레옹의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인간의 것을 경계해야 한다던 나폴레옹은 새끼 돼지들 꼬리에 예쁜 리본을 묶였고 아무도 주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훈장을 선사했죠. 나폴레옹의 삶은 점점 편안해졌고 동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더 일하겠다고 나서던 우직한 복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재건축에 힘씁니다. 하지만 이젠 지긋해진 나이와 오랜 부상으로 결국 복서가 쓰러지자 친구 벤자민은 크게 슬퍼합니다. 한편 스퀼러는 급히 나폴레옹에게 다가가 복서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복서는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복서는 지금까지 일한 목과 나폴레옹이 약속한 연금을 떠올리며 이제 안락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죠. 하지만 그것은 복서의 희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도살장차가 농장 앞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벤자민은 차에 적힌 글자에 기겁하며 동물들에게 현사태를 알리는데요.
차는 재빠르게 복서를 가둔 채 농장을 떠나고 동물들은 속절없이 복서와 눈물의 이별을 하죠. 그리고 복서가 떠난 날 존스의 집 앞에는 여러 병이 들어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입니다. 바로 위스키입니다. In the whiskey they had bought with Boxer's life. 사후르, 스킬러는 복서가 병원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동물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복서를 공장에 팔았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눈 하나 깜빡 주장하죠. Long live Napoleon! 몇 년이 흐릅니다. 작은 동물들은 생을 마감했고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동물들에게 있어 존스 시절에 일어났던 반란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희미한 옛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Outwardly, Animal Farm appeared prosperous. But the animals themselves were no better off. 풍차는 다 지어졌지만 나폴레옹과 돼지들의 삶은 나아졌을 따름입니다. 돼지들의 세력은 점점 넓어지고 그들은 이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른 지역 돼지들과 교류합니다. 심지어 어정쩡하게라도 꼭 두 발로 걸어다니려 하죠. 벤자민은 한때 스노볼이 적었던 규칙을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얼토당토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벤자민은 돼지들의 회의를 창문을 통해 몰래 지켜봅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던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죠. 이제 회의는 비밀리에 돼지들만 참여한 채 진행되고 나머지 동물들은 결과만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돼지들은 동물농장 동물들이 다른 농장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동물들을 가장 많이 쥐어짠 동료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중 회의에 참여한 한 인간은 돼지들의 성과에 감탄하며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싸워야 하는 하층동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와 싸워야 하는 하층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벤자민은 돼지의 모습에서 사람을, 사람의 모습에서 돼지를 발견합니다. 창밖에서 지켜보던 동물들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에서 돼지로, 그리고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지만 이미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영화는 동물들이 오랜 세월 잊었던 반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 동물농장은 1954년 제작된 영국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과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어 애니메이션 이야기에 원작을 합쳐 리뷰했습니다. 저는 원작을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디오북이니 읽었다기보다 들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 덕분에 운동하면서, 청소하면서 틈틈이 들었고 한 권을 금방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편안함을 구독자분들께서도 느끼시길 바라며 이번에 윌라와 협업을 통해 윌라 스페셜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를 검색해주세요. 다운을 받으신 후 회원가입하시고 쿠폰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쿠폰 등록하실 때 무비필요라고 적으시면 1개월 무료에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는 스페셜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윌라가 가족 공유 서비스를 출시했으니 가족 한 명과 함께 이용하면 더욱 알뜰하게 쓰실 수 있겠죠? 해지도 자유로우니 부담없이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